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르카야에서 탄지로 세대가 전부 먼치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사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노스케가 먼 열차 임무에서 아카자를 퇴치하고 카나오가 유곽에 들어가 다키를 만나는 것에 정리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뒤에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은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다키는 자신의 계략을 뻔히 알고 있는 카나와의 눈빛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저 소름 끼친 계집을 오빠가 어서 죽여주길 바라며 규타로를 소환했죠. 규타로는 곧바로 빠르게 카나오에 뛰어가 피해 낫을 휘둘렀고 카나오는 그 낫을 꽃의 호흡으로 여유롭게 튕겨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카나오가 보기엔 확실히 규타로는 방금 전까지 상대했던 다키보다 훨씬 강한 존재, 특히 규타로가 휘두른 피는 보통 피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있는 게 보였고 그것은 아무래도 독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에 방심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규타로 다키가 합동 공격을 해댔고 카나오는 일단 다키의 공격은 쉽게 피할 수 있으니 규타로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는데 다키의 공격이 아까보다 훨씬 날카롭게 들어왔고 카나오는 그 공격을 아슬하게 막아 튕겨졌습니다. 그에 카나오는 건물벽에 부딪혀 벽과 함께 무너졌고 어째서 다키의 공격이 더 강해진 거지? 라며 마음속에 살짝 동요가 생겼죠. 그들을 자세히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규타로가 마치 다키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전투 센스가 훨씬 좋은 규타로가 다키를 조종하니 확실히 더 예리한 공격이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키와 규타로는 이때가 기회라며 곧바로 카나에게 집중 포화를 했는데 그 순간 거대한 참격이 그들의 공격을 베어내버렸죠. 이렇게 가녀린 여자아이 상대로 두 명에서 공격하는 건 좀 그렇잖아? 라고 하며 탄지로가 등장했고 카나오는 조그맣게 가녀린 여자아이? 라고 하자 탄지로는 아 미안 실례인 말인가? 물론 카나오는 엄청 강하지만 그래도 싸울 상대의 숫자는 맞춰야지 라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꼬맹이 한 명이 늘어났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라고 했고 탄지로를 향해 순식간에 다가와 낫으로 목을 노렸죠. 그때 탄지로는 해외호흡을 사용해 첫 번째 공격으로 규타로의 낫을 막은 후 두 번째 연격으로 규타로의 가슴팍을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순식간에 일어난 연기와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쭉 물러나 베인 곳을 재생시켰죠. 탄지로는 지난번 나타공원산에서 히노카미 카구라 즉 해외호흡을 깨우친 후 몸에 잘 맞게 꾸준히 연습을 했고 지금은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수준이었기에 가공할 만한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규타로 다키의 기억에는 예전 무장이 가진 기억 요리이치의 모습이 떠올랐고 탄지로에게 자연스러운 공포감이 생겨났죠. 다키는 규타로에게 오빠 저 녀석 정도도 못 이기는 거야? 라고 화를 냈고 규타로는 시끄럽다고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나오가 어느새 다키의 곁에 다가가 꽃의 호흡으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카나오가 탄지로에게 어서 그 남자 열기의 목을 베어 라고 소리쳤고 탄지로는 재빨리 해외호흡을 사용해 뛰어가 공격을 했고 규타로는 목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규타로의 낫과 팔과 함께 목을 날려버리며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줬죠. 그렇게 다키 단매는 소멸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상현의 열기를 잡았다고 기뻐하며 카나오의 손을 맞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런 중 카나오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 미안 이라고 하며 손을 떼고 민망해했죠. 그때 카나오는 동절 높이 던지도 잡았고 아까는 구해주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카나오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처음 받기에 신기해했고 동전은 왜 던진 것이냐고 물었죠. 카나오는 자신은 누군가가 임무와 관련 없는 대화를 하기 전에 동전을 던진 후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아 그럼 지금까지 나랑 대화를 안 해줬던 게 동전에서 안 한다가 많이 나와서 그랬구나 라며 그동안의 카나오를 이해하게 되었죠. 한편 게냐는 탄지로와 카나오가 상현 6을 잡고 이노스케가 상현 3을 잡았다는 것에 조바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신도 어서 귀살대 주가 되어야 한다며 12개월의 혈기가 나올 만한 인물을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은 주가 되어 형인 사네미에게 사과하고 귀할대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도무지 자신에게는 그런 임무가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게 답답해하던 참에 풍주 사네미가 대량량의 마을로 칼을 수리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번 기회에 형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곧장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사네미는 마침 그곳에 있는 온천에 들어가 있었고 게냐는 그곳으로 들어가 형을 마주하게 되었죠. 사네미는 게냐를 보고 아직도 귀살대를 하고 있느냐며 화를 냈고 당장 귀살대를 그만두라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게냐는 형에게 지난번 엄마의 일은 이라고 말을 꺼냈지만 사네미는 듣고 싶지 않다고 닥치라면서 말을 끊은 뒤 그대로 나가버렸고 게냐는 역시 그때 자신이 형 보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라고 했던 것에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네미는 게냐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닌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화가 난 것이고 동생은 더 이상 혈기와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게냐를 귀살대에서 쫓아보내려고 했었습니다.
한편 그 온천의 여탕에서 온천욕을 하고 있던 연주 미치리는 살벌하게 싸우는 시나즈가와 형제 때문에 흠칫 놀랐고 저 형제들을 화해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미치리는 게냐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게냐는 험상궂은 얼굴로 아무 대꾸하지 않고 무시해버렸고 미치리는 눈에 눈물이 핑글핑글 맺히며 물러섰습니다. 게냐는 태어나서 저렇게 귀여운 여자는 처음이다. 저 사람 누구지? 라며 얼굴이 붉어졌는데 상남자처럼 생긴 것과는 다르게 게냐는 여자와 제대로 말도 못 섞는 숙맥이었죠.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게냐는 저녁밥을 먹으면서 형과 다시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사이미는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치리가 와서 와구와구 폭풍 먹방을 했고 게냐는 그런 미치리의 모습에 심장이 도키도키했죠. 미치리는 게냐에게 사이미 씨는 지금 칼을 수리 맡긴 뒤 혼자서 수련하고 있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게냐는 그에 맞아요. 저희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라고 답했죠.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부터 비명소리가 들렸고 미치리와 게냐는 무슨 일인가 하며 곧장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주친 혈기는 대장장이들을 살해하고 있었고 그중 아직 죽지 않은 대장장이가 신음하며 지금 이곳에 두 마리의 상현이 왔다고 구해달라고 했죠. 게냐가 앞을 보니 혈기의 눈에는 상현호의 표식이 있었고 드디어 상현을 만난 건가? 라며 흥분이 되었습니다. 게냐 미칠에게 제가 이곳에 이 녀석을 맡을 테니 당신은 아마도 형이 상대하고 있을 상현에게 가서 형을 도와달라고 했죠. 미치리는 너 혼자서 상현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러는 거냐며 안 된다고 했고 게냐는 혼자서 상대하는 편이 훨씬 편하니 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게냐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절한 싸움을 이렇게 예쁜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보단 형이 걱정이었기에 이 여자도 귀살대원이라면 조금이라도 형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죠. 미치리는 알겠다고 하며 사내미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고 게냐는 그대로 상현호 교코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교코는 자신을 상대로 동료를 다른 곳으로 보내다니 죽으려고 한장을 했냐면서 곧바로 게냐를 향해 공격을 했고 게냐는 그대로 육탄전을 시행해 맞받아쳤죠. 교코는 네 녀석은 검사가 아닌가? 제법 힘은 대단하다만 검술도 못 쓰면서 나를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냐고 조롱했고 게냐는 그거야 해보면 알지 않겠냐며 교코를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교코는 마비침 혈기술을 사용해 게냐의 몸을 찔러버렸고 게냐의 온몸이 조금씩 둔하지자 그대로 게냐의 뒤를 노려 수옥발을 시전해 가둬버렸죠. 교코는 입을 나불거린 것과는 달리 너무나 쉬운걸? 이라고 비웃었고 그곳에서 서서히 질식하면서 대장장이들이 죽어나간 것이나 구경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사이미는 상현 한탱구와 만나 꽤나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일륜도를 수리 맡겨놓은 상태라 자신에게는 연습용 목검만이 있는 상태였고 목검만으로는 한탱구의 분신들을 박살내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버텨보고 있던 사이 연주 미치리가 뛰어와 한탱구의 분신 한 마리를 발로 뻥 차버렸고 도와주러 왔어요 시나즈가와씨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그나마 다행이로군. 이걸로 일륜도를 가지러 갈 시간을 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미치리 역시 손에는 일륜도가 아닌 목검이 들려져 있었고 사이미는 너 일륜도는? 이라고 묻자 제 일륜도는 당연히 수리 맡겨놨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이곳에 왜 있겠어요? 라고 답했고 사이미는 젠장 하필 이런 때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한탱구의 분신들의 공격은 점점 매섭게 몰아쳤고 일륜도가 없던 미치리와 사이미는 점점 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탱구의 분신들은 사이미의 피냄새를 맡자 취한듯이 비틀거렸고 사이미는 지금 이럴 때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에 분통했습니다. 사이미의 피에 취해 있던 한탱구의 분신들은 점점 익숙해졌는지 다시 움직였고 다시금 이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게냐가 나타나 분신 한 마리를 잡은 뒤 바닥에 꽂아 주먹으로 머리통을 으깨버렸습니다. 사이미는 게냐 너 그 모습은? 이라고 했죠. 방금 전 게냐는 수옥발에 갇혀있던 중 수옥발 자체를 먹어버리기 시작했고 교코의 힘이 자신에게 들어오자 그대로 수옥발을 뜯고 나간 뒤 대장장이들을 죽이는 데 열중하고 있던 교코를 뒤에서 덮쳐 목덜미를 물어뜯어버렸습니다. 목이 반쯤 뜯어먹힌 교코는 이 자식 어떻게 살아나왔냐고 당황했고 뜯어먹힌 목 부분을 재생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왜냐하면 그 부분의 힘은 이미 게냐에게 넘어가버린 상태. 게냐는 더욱더 힘이 차오르자 그대로 뛰어가 교코를 때려잡기 시작했고 교코는 무자비한 게냐의 구타에 신명나게 쳐맞았습니다. 교코는 발악해보려고 다시 마비침을 쏴보고 했지만 게냐는 이미 교코의 모든 혈기술에 내성화 얻은 상태. 물리적인 힘만으로 게냐를 압도해야 하지만 힘 자체도 게냐가 더 압도적이었죠. 그렇게 게냐는 교코를 제압한 후 폭풍 먹방을 해버렸고 그대로 사이미를 구하러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사이미는 게냐에게서 느껴지는 혈기의 기운에 엄청나게 당황했는데 게냐는 형과 미치리가 상처를 입은 것을 보자 포효하며 혈기의 기운을 더욱 내뿜었고 그대로 뛰어가 한탱구의 분신들의 몸을 뜯어내 씹어먹어버렸죠. 그러자 한탱구는 당황해서 분신들을 하나로 모은 조아쿠텐으로 만들었고 조아쿠텐과 게냐가 한바탕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둘의 실력은 거의 막상막하. 조아쿠텐의 공격에 상처를 입어도 게냐 역시 혈기의 능력을 얻은 상태였기에 재생을 했고
케냐의 공격으로 조야쿠테는 상처를 입어도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재생을 했죠. 그리하여 시간은 계속해서 지체가 되었고 사이미는 케냐의 처절한 싸움을 보더니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신이 가졌고 자신이 가장 혈기를 증오하며 처절하게 싸운 줄 알았지만 케냐 저 녀석 또한 나못지 않게 치열하게 살아왔으며 누구보다 혈기를 증오해왔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케냐에게 지금 네가 차고 있는 일륜도를 쓰지 않을 거면 나에게 빌려달라고 외쳤고 케냐는 자신의 일륜도를 사이미에게 던져줬죠. 사이미는 그 혈기는 아무래도 본체가 아닌 듯 하다며 내가 그 녀석의 본체를 찾아 없앨 테니 네가 그 혈기를 막으며 연주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의 케냐는 형이 자신을 믿고 뒤를 맡겼다는 것에 감정이 벅차올랐고 더욱 전투 호지가 폭발했죠. 그런 중 잠깐 저 여자 연주라고? 연주가 여자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저 귀여운 여자가 연주?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아쿠텐에게 크게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진 케냐. 조아쿠텐은 이상한 능력을 가진 인간 녀석 죽여버리겠다고 공격을 하려고 달려드는 순간 미츠리가 그런 조아쿠텐을 잡고 엎어진 뒤 던져버렸고 케냐는 미츠리의 엄청난 괴력에 주가 맞긴 하나 보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곧바로 일어나 넘어져 있는 조아쿠텐을 주먹으로 박살내기 시작했고 조아쿠텐을 물어뜯어 힘을 더욱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근처의 나무 틈에 숨어있던 한탱구는 조아쿠텐의 힘을 점점 뺏기며 당하고 있다는 것에 도대체 저 녀석은 어떻게 된 녀석이냐며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의 호흡 참격들이 날아와 나무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사이미가 여기에 쥐새끼처럼 숨어있었네? 라며 씩 웃었죠. 한탱구는 큰일이다 라고 하며 황급히 도망가려고 했지만 사이미는 한탱구의 사지를 그대로 잘라버렸고 한탱구를 들고 케냐에게 다시 뛰어갔습니다. 사이미는 케냐에게 한탱구의 본체를 던져주며 이 자식이 본체다 그 자식을 씹어 먹어버려 라고 했고 케냐는 사이미에게 자신 혈기를 먹어 힘을 사용한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죠. 사이미는 그에 놀라긴 했지만 그 방법으로 강한 힘을 얻고 혈기 자식들을 죽여버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넌 비살대주가 될 만한 재능을 가졌어 라고 했습니다. 케냐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뻤고 한탱구의 본체를 우두부둑 씹어 먹어버리며 흡수하게 되었죠. 그렇게 대장장의 말을 임무를 끝마친 후 신화제가와 케냐는 상현, 오사를 퇴치한 홍로 그리고 형인 사내미의 강력한 추천으로 주의 자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연들을 죽였다는 것에 부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축하 파티를 열었죠. 미츠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케냐. 케냐는 미츠리와 마주치고 자신이 혈기를 잡아먹는 흉측한 모습을 보여 자신을 경계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미츠리는 케냐에게 혈기의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저도 먹는 걸 참 좋아하긴 하는데 케냐씨가 혈기를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그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라고 하며 제잘제잘 떠들었고 케냐는 아무런 편견 없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미츠리에게 다시 도키도키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비할때 우야시키 당주에게는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 제이츠가 단독 임무를 나갔다가 어떤 수상한 비파 소리를 듣고 그쪽을 따라갔는데 그 비파 소리가 들리는 곳은 아주 심상치 않은 곳 위험한 혈기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것 같다고 했고 혼자 그곳에 들어가긴 무서우니 자신의 동료들을 지원해달라고 했죠. 그리하여 제이츠의 귀살대 동기인 탄지로, 이노스케, 게냐, 카나오를 그곳으로 파견을 보내게 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평소에는 잘 넣지 않았던 게냐와 사네미의 서사를 넣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